사람은 두 번 사랑한다. 한 번은 젊음으로, 또 한 번은 용기로. 그리고 나는 은퇴 후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40년 만에 재회. 그러나 그는 누구인가? 정혜숙은 65세였습니다. 은퇴한 국어교사. 남편 철민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캐나다로 이민 간 지 3년째였습니다. 명절에도 올 수 없는 아들. 통화는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뿐이었습니다. 해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TV 앞에서 졸다가 잠드는 삶.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던 중 낡은 엽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종이, 잉크가 번진 글씨. 그날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호.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엽서 뒷면엔 1979년 3월 1일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그녀의 첫사랑. 1979년 벚꽃이 흩날리던 졸업식 날. 교복을 입은 영호가 말했습니다. 해수가 졸업하면 내가 꼭 다시 찾아올게. 하지만 그날 이후 영호는 행방불명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영호는 경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해숙은 1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철민과 결혼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그런데 지금 이 엽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해숙은 엽서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원인 모를 설레임에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다음 날 해숙은 엽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해안가 마을 광진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고 해숙의 가슴엔 묘한 두근거림이 일었습니다. 두근거림이란 게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광진리 마을 입구. 은빛 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서점.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한 남자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의 남자.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해숙 씨? 영호 씨?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 씨, 손님이세요? 해숙은 그 여성을 봤습니다. 영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미란 52세. 그녀는 서점 공동 운영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숙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아니, 실망? 자신이 뭘 기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해숙은 마을 여관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웠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다시 서점을 찾았습니다.
돌아가기엔 뭔가 미련이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책장 사이로 들어오는 서점 안에서 영호와 해숙은 어색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범하게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교사 생활하고. 남편분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해숙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영호 씨는요? 어떻게 여기까지?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그날 끌려간 후 모든 게 변했어요. 5년간 감옥에 있었고 나왔을 땐 이미 세상이 변해 있었죠. 석방되고 나서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죠.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살려고요. 해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니.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호 씨, 그 사람들 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이 마을 전체가 철거 대상이래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점 밖엔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주민들의 삶이 녹아든 이 마을이 사라진다니. 그날 오후 해숙은 영호, 미란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선 남자가 바로 오태식, 58세, 재개발 사업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어요. 이 낡은 마을에 얽매여 사실 건 없습니다. 보상금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한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평생 살았단 말이요. 오태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났어요.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오 대표, 이곳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에요. 오태식은 비웃었습니다. 이영호 씨, 아직도 그 옛날 학생운동 하듯 사십니까? 둘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해숙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해숙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영호 씨랑 아는 사이예요?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말하기 싫어요. 밤, 서점 앞 벤치에 앉은 영호와 해숙.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태식은 예전에 제게 출판 지원을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작가를 꿈꿨대요. 하지만 글이 형편없었어요. 거절했죠. 그 이후로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예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니 미란이 서점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이제 잊으려고 했는데.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라는 무엇을 잊으려던 걸까요? 과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엄마, 왜 거기 계세요? 위험한 곳은 아닌 거죠.
조금만 더 있을게.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 괜찮으신 거죠? 응, 괜찮아. 엄마도 인생 좀 살아보려고. 전화를 끊고 해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에겐 자신이 그저 돌봐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서점에선 영호가 책상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철거 통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해숙 씨, 이젠 싸울 힘도 없어요. 나이도 있고 그냥 보상금 받고 조용히 떠날까 해요.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이 서점은 당신의 인생이잖아요. 40년 동안 여기서 버텨온 거잖아요. 이제 지쳤어요. 해숙은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교사였어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 싸워왔어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나도 도와줄게요. 함께 싸워요. 영호는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 서점은 제 인생도 바꿔준 곳이에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30세. 마을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영호 선생님, 제가 돕겠습니다. 철수야? 철수는 영호의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방황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철수에게 영호는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너는 생각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철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 요즘 SNS 마케팅 배웠어요. 이 서점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해숙은 철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40년 역사의 은빛 서점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곳을 지켜주세요. 영상은 SNS에 올라갔고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곳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함께 지켜요. 밤, 서점 앞에서 영호와 해숙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숙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해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영호는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65세와 67세. 하지만 그들의 가슴엔 20대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태식이 서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군. 좋아.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어. 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해숙과 영호, 미란, 철수는 주민들과 함께 철거 반대 서명을 모았습니다. 철수의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해안마을의 작은 서점이 재개발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 쪽에 연락해.
저 서점 불법 건물 점유라고 프레임 씌워. 며칠 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개발 반대? 실은 불법 점유. 서점 주인의 이중성. 감성파리로 지역 발전 가로막는 노인들. 영호는 기사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언론 플레이예요. 대응해야 해요. 철수가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생떼 부리네. 보상금 받고 가면 되잖아.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건 옳지 않아. 그날 밤 서점에 불이 났습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영호는 미란을 구하려 서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불길 속에서 미란을 찾아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엔 심한 화상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쓰러졌습니다. 해숙 씨, 구급차, 빨리. 병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2도 화상입니다. 치료는 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해숙은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람인데 이번엔 놓치기 싫어요. 영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방화로 보입니다. 기름 자국이 있어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철수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 수상한 사람이 찍혔어요. 화면 속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오태식의 부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며 수사를 미뤘습니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TV 인터뷰에 나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의 감성파리에 지역 발전이 멈출 순 없습니다. 저희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고 보상도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 않나요? 일부 선동자들이 문제예요. 대다수 주민은 찬성합니다. 영상은 방송됐고 여론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 해숙은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미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해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태식은 제 전 남편이에요. 해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는 폭력적이고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도망쳤고 영호 선생님을 만났죠. 그럼 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미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에 대한 복수예요. 자기를 버린 저와 저를 받아준 영호 선생님을 둘 다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해숙은 미란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막을 거예요. 오태식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무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도 못 갔고 작가를 꿈꿨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30대 때 그는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왜 제 원고를 거절하신 겁니까? 영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진심이 없어요.
돈과 명예만 보이는 글이에요. 당신이 뭔데 평가해요? 작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어야 해요. 당신은 자신만 보고 있어요. 그날 이후 오태식은 영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자신의 아내 미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원한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이영호,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번엔 내 차례야. 밤, 오태식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음엔 실수하지 마. 확실하게 끝내. 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해숙과 철수, 미라는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철수의 영상은 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해숙이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기억을 지키려는 겁니다. 철거 반대, 철거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철수가 해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해숙 선생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뭔데요? 철수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방화 당일 서점 근처에서 미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란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해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더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란 씨 명의로 기름을 구매한 기록이 있어요. 방화 당일이요. 해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그녀가 불을 질렀다고? 해숙은 서점으로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미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당신이 글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호 씨를? 미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키고 싶었어요. 오태식이 영호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요? 미라는 울먹였습니다. 서점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오태식이 그 시간엔 비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호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오셨고 제가 죽일 뻔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떠나면 영호 선생님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점이 사라지면 오태식도 포기할 거라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해숙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오태식의 협박, 자신의 선택, 그리고 후회. 오태식도 공범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태식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통화 기록도 없었고 협박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미란 씨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태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전 부인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여론은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해숙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가 깨어났습니다.
병실엔 해숙만 있었습니다. 영호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숙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엽서를 보냈던 건 나야. 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이 아는 이영호가 아니에요. 해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979년 당신의 첫사랑 이영호는 데모로 끌려간 뒤 고문으로 사망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의 동생이에요. 본명은 이영진. 형이 죽은 후 나는 형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어요.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영호, 아니 영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형의 이름으로 살면서 언젠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나면 형 대신 사과하고 싶었어요. 플래시백이 펼쳐졌습니다. 1979년 감옥 안. 피투성이가 된 이영호가 동생 영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진아 해숙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형? 하지만 영호는 그날 숨을 거뒀습니다.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영진은 형의 시신을 수습했고 그날부터 형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꿈꿨던 책방을 열었고 형이 사랑했던 문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숙은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영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영진이에요. 형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 해숙은 영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영진 씨 아니, 영호 씨.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40년 동안 형의 꿈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오태식이 서점 건물을 강제 철거하려고 해요. 내일 아침에요. 영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막아야 해. 선생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가자. 해숙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갈게요. 세 사람은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점 앞엔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 하지만 그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의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 SNS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작은 서점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서점을 지켜라. 철거 반대. 오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언론사였습니다. 철수가 사전에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오 대표님, 방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씨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오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오 대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마을은 우리의 삶이에요. 주민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광경은 생중계됐고 수십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오태식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쓸쓸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는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점과 마을 일부는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진은 서점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을 고치고 새로운 책들을 들였습니다. 주민들이 도왔고 전국에서 책 기증이 쏟아졌습니다. 해숙은 떠나려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돌아오세요. 응, 알았어. 서점 앞에서 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젠 미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영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봄엔 또 볼 수 있을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오면 은빛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짧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은빛 서점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하얀 페인트, 깨끗한 유리창, 그리고 은빛 서점 마이너스 기억을 잊는 곳이라는 새간판. 마을엔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서점을 보러 왔습니다. 철수는 서점 직원이 됐고 영진은 매일 책을 읽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두 사람은 서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번졌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만드는 거예요. 영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 거짓된 이름, 그리고 숨겨진 진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진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철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서점 벽에 걸렸습니다. 은빛 하늘 아래 두 번째 첫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람은 정말 두 번 사랑합니다. 한 번은 젊음으로 또 한 번은 용기로. 정혜숙과 이영진 두 사람은 65세와 67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은빛 하늘 아래 그들의 두 번째 첫사랑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